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 공부할 주제는 팽윤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화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토목 구조물의 안정성과 건축 재료의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 안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팽윤 현상의 기본적인 정의가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기술사 시험에서,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에서, 면접에서 이렇게 감독관님들이 불시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벌킹 현상이라든지 슬레이킹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아까 3단으로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어제 공유 드렸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은 어제 또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팽윤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팽윤 현상은 이제 고체 물질이 액체, 주로 이제 물이나 특정 용액을 말합니다. 액체를 흡수하여 화학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화학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고분자 사슬이 있죠. 그리고 용매 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죠. 근데 이 화학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피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팽윤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용매에 녹아서 이렇게 용해되는 어떤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고분자 물질과 팽윤과 용해. 팽윤이라는 것은 스웰링. 이 팽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급격히 증가한다. 화학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또 건설 분야에서는 흙, 암반, 콘크리트, 특정 방수제, 실링제 등의 다양한 재료에서 발생한다 정도로 이렇게 아시고 일단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토목 구조물에서 안전사고가 직결되는 부분이고, 품질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제나 실링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품질 쪽과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뒤로 가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팽윤 현상의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팽윤 현상이 안전 또는 구조물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사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점토 및 암반의 팽윤이 있습니다. 점토 및 암반. 집안이나 터널 안전에서 이제 있겠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은 점토, 광물, 이게 앞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몬모릴로나이트 같은 이제 팽창성 점토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물 분자를 흡착해서 층상 구조 사이에 이제 침투되면은 물 분자가 부피가 이제 수십 배까지 팽창을 합니다. 어떠한 안전 문제가 있을까요? 터널이나 지하 구조물을 항상 이렇게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굴착 후에 어떤 팽창성 점토층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지하수도 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상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만나면 이게 엄청난 이제 팽창압을 발생시켜서 터널 라이닝 지보재의 변형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붕괴 위험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림이 괜찮나요? 자, 터널입니다. 터널 라이닝입니다. 라이닝에 이제 지보재죠. 지보재를 이렇게 이제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암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시공하는데, 그 암이 예를 들어 이제 점토성 어떤 이렇게 광물이 포함된 암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팽윤 현상이 일어나면서 점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바스러지는 현상을, 이게 물이 들어갔다 건조됐다 물이 들어갔다 건조됐다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앞전 강의에서 보면 슬레이킹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팽윤 현상은 점토 물질 그 자체가 이렇게 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현상. 그러니까 점토 입자 자체가 팽창하는 건 팽윤 현상. 슬레이킹 현상은 뭐라고 했죠? 물 자체를 머금었다가 이게 다시 건조됐다가 그리고 머금었다가 건조됐다가 하면서 팽창압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저기가 뭐 사면이라든지 터널 그 저기가 이렇게 좀 바스러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저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안전 문제가 이제 터널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절토 사면입니다. 비가 올 때 흙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사면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활동, 슬라이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팽윤 현상하고 점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슬라이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기초 구조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 구조물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냐면은 이게 팽윤하게 되면은 이제 기초에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토립자가 이제 막 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 팽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부피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면서 구조물을 그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뭐 브릿지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물이 있고 물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켜봤지만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구조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부력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만나서 팽윤 현상하고 또 만나면은 구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의 팽윤. 첫 번째는 아까 어떤 팽윤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점토 및 안반의 팽윤이라고 했고, 그 첫 번째는 점토 및 안반의 팽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의 팽윤입니다. 콘크리트의 팽윤은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을 우리가 AA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 성분과 반응성 골재, 실리카, 탄산염 등을 이제 반응성 골재가 만나서 반응하면 젤 형태의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젤이 주변의 물을 흡수해가지고 팽윤하면서 콘크리트 내부에 팽창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피가 증가하면서 팽창압이 증가하죠.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이 어떻게 되겠죠? 갈라지거나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이 거북 등껍질 모양의 망상균열, 망처럼 생긴 균열이 발생하며 이는 철근 부식 가속화하고 이제 구조물 내구성 그리고 강도 저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교량, 댐, 물과 만나는 또 직접적으로 이런 구조물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인 안정성에 치명적이겠죠. 왜냐면 그 균열이 가거나 뭐 이런 영향이 있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는 게 구조물에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아까 그 안반의 저기 두 번째는 콘크리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방수제, 실링제 팽윤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고분자 계열의 방수제. 예를 들어 벤토나이트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만나면은 이게 그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벤토나이트 시트인데 밀봉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벤토나이트 시트라는 게 이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어떤 방수제인데 시트 방수죠. 근데 팽윤으로 인해 재료가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여기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나 어떤 그 방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감재 변형 또는 뭐 이런 저기도 밀봉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도 있고 또 마감재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수층이 팽윤돼서 그게 이제 막 시공 보호층이나 마감재를 밀어 올리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안전 통행에도 문제가 되고 미관상의 문제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품질 문제랑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 안전 분야에서의 관리 대책이 중요한 거죠. 우리 팽윤에 대한 관리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팽윤 현상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사 시험에서 답안을 적을 때 이렇게 구성을 뭐 하나하나 적는 것도 좋지만 설계 단계, 재료 선정, 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아이템으로 나눠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안전 대책이 좀 더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 보이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는 지반조사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팽창성 점토가 있는지, 함수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반인지에 대해서 사전 정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팽윤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굴착 및 지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팽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보 계획을 더 보강해야 되겠죠. 왜냐면
행운이 일어나면서 지보공 자체를 눌러서 찌그러뜨리거나 뭐 좌구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특히 터널 공사에서. 그러면 이제 지보공,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 지보공을 보강을 더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이제 계산이 좀 더 이게 안전율을 봐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료 선정입니다. 재료 선정은 이제 콘크리트의 경우 아까 뭐라고 했죠? AAR이 뭐라고 했어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했죠. 이 반응성이 낮은 비반응성 골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알칼리 시멘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방수제나 실링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기는 용매의 종류를 고려해요. 내화학성, 내수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한번 내용을 2번, 3번 보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은 답안 자체가 시험장에 가서 머리에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데, 이런 단편적으로만 이걸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서 되게 당황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집안조사 및 강화를 해야 되고,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배수 철저, 배수 당연히 철저해야 되겠죠. 지하수가 들어오면은 아까 폐균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과 만나면. 그래서 완벽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그래서 물이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팽창 방지 대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럼 팽창성 안반 구간에 팽창압에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이제 물리적인 조치죠. 그래서 락볼트를 보강을 하거나, 락볼트 제가 좌측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락볼트는 지름이 2.5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3에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터널에 락볼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라이닝 두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락볼트가 이제 지지하는 어떤 지압판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라이닝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응력 해소 공간을 또 둡니다. 어떻게 보면 완충 공간이죠. 힘의 완충 공간. 그런 완충 공간을 별도로 둬서 어떤 공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기 발견 및 보수. 미리 발견한다고 하면은 이런 균열이나 어떻게 보면 팽창이 발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진단하고 AAR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균열 보수하고, 표면 코팅 등의 보수 조치를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율 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건설안전 분야에서 팽유는 예상치 못한 압력과 구조체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집안 붕괴나 콘크리트 균열은 대형 사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집안 분석과 재료의 화학적 특성 이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의 핵심 의무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